오랜만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또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회동을 가졌죠. 50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함을 전했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두 사람이 만난 만큼 이번 회동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죠. 검수완박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와 그로 인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오늘 만났습니다. 이제 당선인이 됐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먼저 두 분은 이번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악연으로 온통 그 뒤에 얽혀 있는 그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새로 이제 당선이 된 아주 막강한 파워맨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낮은 자세로 인간적으로 죄송하다, 뭐 건강 어떠냐라고 덕담을 주고받았던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 치열하게 보수 진보가 싸워왔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모처럼 보기 좋은 그런 통합과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나는 모습이 철저히 비공개로 했잖아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히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만남의 공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집입니다. 개인 네. 공간입니다. 예. 여기에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사생활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 좀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공개한 이제 사진 두 카트를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얼굴을 보면 상당히 부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보아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공개하는 것도 그다지 지금 저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30분 안팎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50분 정도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윤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취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슴 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은 털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두 번째는 취임식에 초청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보수 진영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좀 빌어야겠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까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권영세 부위원장,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과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 밖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명예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언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금 전에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정치적인 뭐 언급은 없고 네. 인간적인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화 노중에 정책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로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예. 상당히 민감한 단어거든요. 명예 회복이라든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례적으로 그냥 얘기했을 거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세요?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시절에 했던 네.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계승하고 또 널리 홍보하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예. 그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내각이라든가 국정을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 회복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요. 명예 회복, 근데 무엇든 명예를 회복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오랜 탄핵과 5년 동안의 수감 기간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부 쪽 사람들은 이건 적폐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생각은.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전 정부 의원은 정치 보복은 안 되고 적폐청산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 5월 10일 취임하게 나면 이 어느 게 정치 보복이 어느 게 적폐청산이 경계선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교통 정리를 분명히 잘 해야 그렇군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사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방안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옛 친박계죠. 옛 예. 친박계 일부 인사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일단 사진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데 과연 사진을 거는 것이 옳겠느냐. 예.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그렇게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예. 대통령입니다. 박 전 예. 대통령을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사에 사진을 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고 아직 빠르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정 걸고 싶다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진도 걸어야죠. 예. 지금 정부 공공기관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전직 대통령이 다 걸려있는 기관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청와대 본관 2층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대기실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11명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면 대한민국에. 예. 그러니까 자칫 어느 대통령 걸고 어느 대통령 사진 걸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탄핵을 됐고 석방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한 터에 굳이 지금은 그렇게 사진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시점이요. 지방선거를 지금 50일 앞두고 있어서 이게 뭐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지금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태흠 의원하고 또 예. 김은혜 의원들 이렇게 네. 출마를 종용했다라고 윤심 하는 이야기 나올 때요. 그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보도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당선인 신분이지만 선거 개입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네.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가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만남 자체는 오랫동안 예고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통합 차원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취임식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아니 저는 왜 자꾸 보수 결집 얘기가 모든 언론 정편에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마음 불편합니다. 네. 보수가 뭉치면 바로 진보가 뭉치는 거고 중도층은 이탈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나 주변의 국민힘이 보수 결집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을 결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국론 통일이라든지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 결집에 혹은 반대로 민주당은 진보 결집, 특정 계파나 어떤 그룹이 결집할수록 그 국론 어떤 분열되는 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보다는 중도층에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했고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도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네. 요즘 여론조사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전 대표하고 지지율이 엄청 차이 나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예. 났는데 발근혜 대통령이 뭐 지지 발언한 이후로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10% 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동영상을 내고 심지어 어떤 행사 때 자연스럽게 유형화 행사 때 참여를 한다든지 정말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그럼 유형화 지지율이 좀 높아갈 수 있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TK의 내부 분열이 훨씬 더 심화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곤란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구 경북의 어떤 민심은 전체 국민들에게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특정 후보에 집중적으로 지지하면 예. 그 비판을 받았듯이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판을 해왔지만 지금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쉬움 때문에 박심을 작용하는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아마 대구 경북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묻고 싶고요. 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 변수가 떠올랐지만 이런 박심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오히려 중도, 서울 수도권 선거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대구시장 선거에는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심을 등에 업었다라고 그런 여론이 퍼질수록 상당히 그 파급 효과는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로 지지를 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그랬습니까?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앙금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걸 네.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홍준표 의원이 무사하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당심이라든가 민심에서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트랙을 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에 덫에 걸린다라면은 또 혹시 김재원, 유영하 어떻게 보면 친박에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것은 대구일 뿐이고 예. 수도권에는 박심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두 사람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윤심에 이어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오심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심. 자,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그 경기도지사 선거도 그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당심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민심 50%로 예. 결정이 됩니다. 김은혜 의원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심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보다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려야 되는 것이 당심이거든요. 아, 당심에서 어떻게 보면 당심의 핵심은 윤심이란 말이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의중인데 그것은 김은혜 의원이 더 가깝다. 윤심은 등에 업었다. 네. 여기에 서울시장인 또 서울시장 후보인 오심까지 그 예. 등에 업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그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유승민 전 대표는 과거에 같이 했던 오세훈 시장을 적어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접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재철 전 의원 예비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누구를 지지했냐면 김은혜 의원을 지지했죠. 네. 네. 그렇다면 유승민 김은혜 2파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당심 민심 50%씩 반영되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보면은 민심은 유승민 네. 의원이 좀 유리해죠.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했던 막판까지 갔었던 그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훨씬 높죠. 대국민 인지도가 그런 점에서 민심이 높고 다만 당심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엎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상당히 높았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결과 보니까 의외로 당심 민심에 있어서도 김인우 의원이 바짝 유승민을 추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3강 구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김은혜, 그다음에 유승민, 김동연 네, 세 사람이 네. 상당히 좀 각축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당심 민심 경쟁이 상당히 두 사람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초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대표가 전체적으로 좀 앞서고 있나 보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그 김동연 후보에 맞서 가지고 이제 그 당에 있는 세 후보가 네.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안민석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뭐 조정식 근데 조정식 의원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교통이 정리가 될지는 잘 네.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송 전 대표의 발언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훨씬 권력을 잘 따른다라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이 경찰 비하 아니냐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 두 분은 우리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수완박을 추진하자라는 과정에서 그래도 검찰보다는 경찰이 좀 만만하다 뭐 네, 이런 네. 얘기인데 사실 그런 내용의 얘기는 여의도 의원들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야 되는 건데 같은데 민주당에 또 박영선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송영길 의원이 무슨 발언만 하면 예. 행보만 하면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 행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렇죠? 바로 왜 저 그런 발언의 거예요? 갈등도 예.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내부의 갈등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항상 내부 그렇군요. 파워 게임 갈등이 네.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지금 계속 하루 멀다 하고 지금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현지소가. 예, 최진 원장님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개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계속 예. 해주고 계십니다. 그 차원으로 지금 해석하고 계시고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오세훈 현 시장이요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민주당의 대항마가 누가 될지 지금 관심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관위나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이미 만들어진 꿀을 찾는 게 아니라 꽃을
오가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꿀을 모은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서 경선에 들어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6명이 모두 등록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전략공천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제치고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전략공천을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송 전 대표가 크게 어려운 반발하겠죠. 일이죠. 예. 그 강경화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회장 지낸 박용만 전 회장 네.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본인의 의사도 그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그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6명 중에서 뭐 자칫하면은 경선 아니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공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말을 자꾸 보면 말이죠. 최근 네. 들어 자주 반복하는 발언을 보면 송영길 의원이 아닌 사람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 김현종 저는 국가안보실 차장을 예. 했죠. 예, 그리고 뭐 박용만이라든지 대한상임위원장 한 4-5명이 이름이 자꾸 거론합니다. 그런데 몰래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더라, 경쟁이 있게 나오더라. 예. 뭐 이런 그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아닌 사람을 자꾸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세게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죠. 좀 치고 나가는 거죠. 계속 서울시장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워게임이 물파움이 밖으로 터져 진짜 세게 공개적으로 한판 주리와 비주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아마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정부 갈등 양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태규 의원, 안철수계죠.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인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조언하지 못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갈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완팀이다. 우리는 완팀이다.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물론 이제 정권 인수하고 준비하는 건 하지만은 가장 핵심인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의 오늘 언급을 보면은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이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여기에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과정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예, 결국 예. 공동정부 구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삐거덕거리는 것을 그렇군요. 넘어서 예. 파열까지 생각할 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뭐 이르면 내일 2차 인선도 발표될 예정인데 네.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묘한 발언은 이제 기자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공개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들을 수는 문제입니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모든 정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정치 권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분, 적정 분열이거든요. 아, 예, 조금 전에 했던 민주당의 내부 분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의 일부가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태규 의원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이를테면 행자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등등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사퇴를 했다면 별 문제는 안 됩니다. 봉합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이태규 의원의 불만이 안철수 의원의 내부 불만을 반영했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네. 어찌됐든 전격적으로 인수위원직까지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 모든 언론에 딱 보도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내부 분열에.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빨리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경청이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내일이죠 있을 가능성이 높은 2차 조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우리가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을 깊이 조율해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풀어가야 주변의 인수위든 여러 가지 여야 관계든 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갈등, 적전 분열 가장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1박 2일간의 대구 경북 방문 일정이 마치고 오늘 서울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네. 또 설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큰 원칙은 공동정부 구성의 초심을 다시 확인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과거 DJP의 합의처럼 어느 자리를 준다라고까지는 합의는 안 했지만은 그 합의 정신을 공동정부 합의 정신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